수험생들은 되게 작은 정보나 작은 변화에도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요즘 올해 수능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아니면 선생님이 현장에서 얘기를 해보더라도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되게 궁금해해. 그래서 올해 수능을 내가 잘 보려면 대체 어떻게 학습 방향을 설계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 자, 오늘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의지대로 끝까지 가는 거야. 이 얘기를 들으면 막 저 얘기 맞는 것 같아. 저 얘기를 들으면 막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일희일비 하잖아? 그러면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소모해버릴 수가 있어.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어. 특히 몇 가지 논의들 중에 올해 수능에서 반드시 반영될, 좀 결정됐다 볼 수도 있는 기조는 뭘까? 첫 번째, 가장 많은 관심사, EBS 연계가 강화된다. 그치? 맞아. EBS 연계는 우리가 6평에서도 체감했던 것처럼 분명히 강화가 될 거야. 연계가 강화되니까 심지어 커뮤니티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 이제는 작품과 독서 지문 암기해야 되는 거임? 그거는 내신이잖아. 이 수능은 내신과 본질적으로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 예전에 학력평가식으로 막 돌아가서 막 이 시 다음에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한 거 막 이렇게 나올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지. 수능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 근데 EBS 연계가 강화되잖아. 이 얘기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얘기야. EBS의 지문과 작품이 연계가 될 거잖아. 그럼 변별력은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 선택지예요. 그래서 EBS 연계가 강화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다 더 지문과 작품을 가지고, 익숙한 지문과 작품을 가지고 평가원적으로 선택지를 판단하는 게 올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얘기야. 선지 판단에 더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EBS 연계 강화 때문에 마치 내신식으로 공부하듯이 암기하고 가잖아. 그러면 올해는 수능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는 공부를 하게 된다. 우린 지금까지도 수능식으로 공부해왔고 우린 앞으로도 수능식으로 공부할 거야. 상대적 쉬울 수 있는 수능이라고 하잖아. 모든 학생들의 공통적인 지점이 있어요. 쉬울 수 있다고 해서 쉽게 접근하는 순간 절대 점수는 잘 나오지 않아. 이유가 있지. 우리가 올림픽 나간다고 생각해봐. 자, 올림픽에서 상대 선수가 있어. 근데 상대 선수를 내가 만만하게 보고 대충 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더더더 의식은 끌어올려야 되는 거야. 상위권 학생들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등급이 바뀔 수도 있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잖아. 그리고 반면에 중하위권 학생들은 지금 이 시기에 더 집중하면 오히려 점수는 떡상할 수 있다는 거. 쉽게 공부하고 의지가 약해지거나 느슨해지면 그거는 수능 전체의 흐름을 진짜 망칠 수가 있어. 국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이 다 그게 영향을 미쳐. 이 긴장감이라는 게 있잖아. 이 긴장감 딱 떨어지는 순간 이거는 의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나의 평소 실력 발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이제 등급별로 우리가 어떻게 이 방향을 설계해가면 좋을까, 이 얘기를 좀 해보자. 하반기 커리큘럼. 중하위권 학생들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 6평 때 중하위권의 등급 점수가 나왔다면, 자, 이 부분 집중하셔야 돼요. 올해 독서 지문은 상대적으로 쉬워진 게 맞아. 그렇다면 효율적인 점수 상승을 위해서는 지금 뭘 공부해야 될까? 모든 공부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 단계를 밟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거치지 않고 고난도의 문제를 접한다. 지금 집중해야 될 건 수능의 본질에 집중해야 돼. 유형이지. 수능까지 계속 연계되는 건 바로 유형이잖아. 그리고 EBS 컨텐츠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EBS의 지문과 작품이 있잖아.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 연결돼서 이렇게 출제를 한다. 이게 딱 내신식인데 수능은 그렇게 나오는 게 불가능해요. 아예. 수능은 당연히 어떻게 나와? 이걸 거치지. 평가원의 문제풀이 메커니즘을 거치지. 평가원스러운 유형, 접근 방식을 거쳐서 선택지가 출제가 되죠. 자, EBS 컨텐츠를 수능식으로 접근한다는 건 이런 거야. EBS 지문과 작품이 있잖아. 이거를 1차적으로 그냥 연결해서 내용을 알면 문제를 맞힐 수 있게 한다. 요거 딱 내신식이지. 그지? 내용을 알면 바로 연결하는 거. 근데 수능은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 수능은 뭘 거칠까? 기출의 알고리즘을 거칠 수밖에 없어. 평가원이 수능을 출제하는 유형, 그지? 지문을 구성하고 선지를 구성하는 이 평가원적인 이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나오는 변형된 선택지가 바로 이거야.
올해는 그렇다면 EBS의 컨텐츠 요거는 강화되는 거 우리한테는 편하지. 연계 강화되는 게 맞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6평의 유형을 정리하는 게 핵심이거든. 6평의 유형이라는 건 이 사고의 방식, 이 반복적인 기출의 패턴을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다만 올해 6평을 잘 봐봐. 쌤이 해설에서도 얘기했지만 올해 6평의 유형은 어때? 독서 전형적이야. 그래서 기출의 패턴 요걸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컨텐츠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 생각의 과정, 이 생각의 규칙이 명확하잖아? 올해는 독서가 정말 승산이 있다는 얘기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야. 그러면 당연히 효율적 점수 상승이 빠르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6평에 대한 유형 정리가 일단 우선적이어야 돼. 그래서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건 자, 이 평가원의 패턴, 본봄에서 이 명확한 패턴들을 그대로 공부하거든. 이번에 6평 끝나고 100점 맞은 학생의 수기를 보면 만년 70점대였는데 딱 본봄의 강좌를 통해서 이 기출의 패턴이 명확해진 거거든. 이게 반복된 유형의 힘인 거야. 그러면 중하위권에서 바로 탈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탄탄하게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 우리 9평 때 목표 안정적인 2등급, 일단 2등급까지 올리고 EBS를 평가원적으로 연계하는 훈련들을 계속 하는 거야. 쌤이 현장에서는 2감을 하고 인강에서도 2감 오늘 하고 있지. 그래서 올해는 수특과 수완도 강화된다고 해서 그거를 작품과 지문을 그냥 아는 걸로 공부한다? 이건 철저히 수능적이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런 지문과 작품에 대한 평가원적인 패턴을 적용했을 때 올해는 충분히 할만하다. 우리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올해 9평 때 일단 올리고 그 다음 수능 때 한번 우리 최상위권 도약해보자. 더 집중해서 쭉쭉 나아가자. 그럼 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6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난도의 문항들 웬만한 것들 해결이 거의 다 가능했을 거야. 그치? 자, 이때 중요한 건 쌤이 말했던 것처럼 공부의 수준을 낮추면 절대 안 돼. 이 시험은 실수 하나라도 있으면 등급이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 그래서 끝까지 고도화된 의식을 쭉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해. 예전에 쌤이 논술을 가르쳤을 때 그때도 비슷한 때가 있었어요. 논술 제시문이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교과서 수준으로 바꿔라.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논술 시험이 상당히 쉬워졌던 때가 있었어. 근데 봐봐. 제시문이 쉬워졌잖아. 그럼 학생들이 쉽게 읽지. 쉽게 읽고 쉽게 써. 탈락이야. 제시문이 쉬워졌다는 것과 글을 쉽게 쓴다는 건 다른 거지. 오히려 쉬운 제시문일수록 이 모두가 읽으면 다 이해하잖아. 그럼 더 변별력 있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번 시험도 제시문이 쉬워, 지문이 쉬워, 그걸 쉽게 푼다. 그러면 변별력 있는 문항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 수준을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돼. 따라서 의식의 긴장도를 낮추게 되는 순간 나의 평소의 실력 발휘도 안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맞지? 사실 수능에서 EBS 연계도 강화되고 지문도 쉽겠지만 선지까지 쉽진 않을 거거든. 그럼 불가능해요. 선택지에서 변별력 줄 수밖에 없잖아, 시험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이걸 채울 수 있잖아. 이감 온도 그렇고 이 모의고사라는 건 내가 막 완성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다 보면 뭐가 나와? 내가 틀린 문항들이 나오겠지. 왜냐면 변별력 있는 선택지들이 평가원스럽게 들어가 있잖아, 시험지 안에.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틀린 이 유형들이 나와. 이게 지금 나의 공백인 거야. 수능에서는 내가 적어도 한 90까지는 올려야지 실수 없이 할 수 있잖아.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한 연습이 실전 모의고사인 거야. 우리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들을 가장 평가원스럽게 연습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6평에 대한 유형 분석, 기출에 대한 패턴, 이게 완벽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보다 더 실전 모의고사 훈련에 좀 더 집중해줘야 돼.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의식을 갖춰나가면 올해는 실수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되잖아.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수능의 방향대로 우리 끝까지 의식을 붙잡고 지금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올해 분명히 좋은 점수 받아낼 수 있어. 알았죠? 열심히 달려보자.